아주머니, 여기가 무슨 반찬 가게인 줄 아십니까? 그 너절한 보따리 당장 치우지 못해요. 하나뿐인 아들을 만나러 새벽 추위를 뚫고 달려온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살얼음 같은 냉대와 경멸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날뛰는 악질 행보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 오만한 혓바닥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말입니다. 먼지 쌓인 군화보다도 하찮게 여겼던 그 어머니가 사실은 하늘의 별처럼 높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대는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예란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이예란 여사의 하루도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아들에게 해먹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 일병의 첫 면회 날이었으니까요. 이예란 여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하고 수수한 여인이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자식을 향한 애틋함과 세월의 흔적이 잔잔한 주름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는 평범함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인함과 지혜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조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아들을 만날 생각에 입가에는 연신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음식 하나하나에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듬뿍 담았습니다. 20회 넘게 군에 몸담았던 그녀였습니다. 누구보다 군 생활의 고됨을 잘 알기에 아들이 얼마나 이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할지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찡해오곤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정작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늘 바쁜 엄마, 미안한 엄마였던 것 같아 가슴 한편에는 늘 작은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모든 미안함을 덜어내고 오롯이 엄마로서 아들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정성껏 싼 음식 보따리를 몇 번이고 확인한 이예란 여사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수수하고 편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 부대에 부담을 주거나 아들이 다른 장병들 사이에서 불편해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김민준 일병의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예란 여사는 이른 새벽 아들이 복무하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지만 이예란 여사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를 지키는 젊은 병사들의 경계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예란 여사는 차분하게 면회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병소 근무병사는 이예란 여사의 수수한 옷차림과 커다란 음식 보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딘가 미심쩍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까지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오는 사람이 있나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예란 여사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면회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으니 금방이라도 아들 민준이가 달려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김민준 일병이 나오기도 전에
웬 험상궂은 인상의 간부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명찰에는 박두철 상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이해란 여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대뜸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투였고 눈빛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되십니까? 김민준 일병 어머님? 요즘 세상에 면회를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분은 또 처음 뵙네. 여기가 무슨 소풍 장소인 줄 아십니까? 박두철 상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면회실을 울렸습니다. 이해란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구는 경우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집밥을 그리워할 것 같아서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좀 많아졌습니다. 혹시 부대에 누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박두철 상사는 이해란 여사의 그런 겸손한 태도를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까딱이며 이해란 여사를 향해 한층 더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요즘 군대 PX에 없는 거 없습니다. 아주머니, 괜히 이렇게 음식 싸들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만 만들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십시오. 아드님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들부터가 군대 규율을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란 여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새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드디어 아들 김민준 일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민준이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민준이가 달려와 이해란 여사의 손을 잡으려 할 때 박두철 상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야, 김민준, 너는 위아래도 없냐? 상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그리고 내 어머니께 똑똑히 말씀드려. 다음부터 면회 오실 때는 군대 예절 좀 제대로 지키시라고.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박두철 상사의 호통에 김민준 일병은 어깨를 움츠리며 엄마와 박 상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죄송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박 행보관님,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민준 일병이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두철 상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됐고, 너는 내 엄마가 군 생활 편하게 하라고 아들 면회 와서 이런 소란 피우시는 거냐? 내 엄마 때문에 오히려 내 군 생활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셔? 어휴, 요즘 애들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군기가 빠져가지고는. 박두철 상사는 낄낄거리며 이해란 여사를 향해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해란 여사는 더 이상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것도 아들의 상관이라는 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켜봤자 아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준 일병, 오늘 면회는 이만하고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다음에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길게 이야기하자. 이해란 여사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일병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박두철 상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해란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다음 면회 때는 정신 좀 차리고 오시라고 아드님한테 잘 전해주십시오. 아주머니. 면회실을 나서는 이해란 여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보러 온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강인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자식 앞에서 당한 모욕은 그녀의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해란 여사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흐느꼈습니다. 박두철 상사의 오만한 얼굴과 아들의 겁먹은 표정이 번갈아 떠오르며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은 걸까? 민준이는 앞으로 저런 인간 밑에서 어떻게 군 생활을 버텨낼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감정을 추스른 이해란 여사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다시 한번 굳어진 표정으로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찬찬히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두철 상사의 말투, 표정, 그리고 아들 민준이의 불안한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까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의 직감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단순한 무례함이나 군기를 잡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얼굴과 팔목에 언뜻 보였던 미처 가려지지 않은 희미한 멍 자국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면회 내내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던 아들의 모습과 스치듯 보았던 상처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부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해란 여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면회실에서 나올 때 아들이 몰래 쥐어준 작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쪽지는 아들의 전투와 미창에서 나온 듯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구깃구깃 접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박행보관이 너무 무서워요.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발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짧은 몇 줄의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 김민준이 겪고 있을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란 여사는 쪽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쪽지를 숨겨서 전달했을까요?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처절한 자책감과 함께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불타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란 여사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출신이자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별을 단 장군 이해란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군복을 벗고 예비역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조국과 군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군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고 아들과 같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을 저런 악독한 인간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해란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죠. 그것은 과거 그녀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감찰실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정지훈 소장의 번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때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장군의 위엄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정 소장, 나 이해란 장군일세.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네의 도움이 좀 필요해졌네. 내 아들 김민준 일병이 복무 중인 N사단 XXX연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지. 지금 즉시 그래.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게. 내 아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네. 수화기 너머로 정지훈 소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정지훈 소장은 이해란 장군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해란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지휘관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가 저토록 절박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로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해란 여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아들과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한 외롭고도 힘든 싸움이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싸움의 끝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때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던 어둠은 어느새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하루의 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듯 장엄하고도 비장한 새벽의 여명이었습니다. 정지훈 소장은 이해란 장군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리는 이해란 장군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각 잡힌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일 뻔했습니다. 비록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과거 수많은 부하들을 압도했던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정지훈 소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해란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정지훈 소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박두철 상사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언사부터 시작해서 아들 김민준 일병의 몸에 있던 의심스러운 상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몰래 전달한 절박한 내용의 쪽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지훈 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일개 부사관이,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 장성 출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망발을 짓거리고 심지어 그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부대 전체, 아니 어쩌면 군 전체에 만연한 병폐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즉시 감찰팀을 N사단 XXX연대로 급파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철 상사라는 자는 물론이고 그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지훈 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란 장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함께 군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정지훈 소장의 그런 모습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네, 정 소장. 자네라면 분명히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네. 하지만 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해 주게. 박두철 그자가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의 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일세. 염려 마십시오, 장군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찰팀에는 제 직속 수사관들 중 가장 능력 있고 입이 무거운 자들로 편성할 것이며 김민준 일병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도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소장은 이해란 장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N사단 XXX연대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팀 소속 수사관들이 예고도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감찰팀의 등장은 부대 전체에 엄청난 긴장감을 몰고 왔습니다. 연대장은 물론이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부대 내에는 삽시간에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 왜 갑자기 우리 부대에 떴지? 혹시 어제 면회왔던 어떤 아주머니가 국방부에 민원이라도 넣은 거 아닐까? 병사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바로 박두철 상사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동료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이 김민준 일병 어머니라는 아줌마를 어떻게 골타 먹였는지 자랑처럼 떠벌렸던 터라 아침부터 시작된 감찰팀의 등장에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에?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촌스러운 옷차림에 음식 보따리나 잔뜩 싸들고 온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가 국방부에 빽이라도 있다는 거야? 박두철 상사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박두철 상사는 행정반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감찰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박두철 상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이름이 불렸고 그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조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 수사관 2명이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제 면회실 CCTV 영상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두철 상사는 그 서류들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두철 상사, 어제 오후 2시경 면회실에서 김민준 일병의 어머니를 만난 사실이 있나? 한 수사관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게 무슨 문제라도 박두철 상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면회객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수사관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박두철 상사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다른 수사관이 면회실 CCTV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두철 상사가 이해란 여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조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심지어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비웃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박두철 상사 본인이 맞나? 수사관의 서슬 퍼런 추궁에 박두철 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해란 여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범한 어머니의 온화함 대신 한때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했던 장군의 냉철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죠. 박두철 상사는 갑작스러운 이해란 여사의 등장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해란 여사는 박두철 상사 앞을 지나쳐 감찰 수사관들 옆에 마련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두철 상사, 어제 나에게 했던 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지. 당신이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말이야. 박두철 상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이해란 여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당신 뭔데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감찰팀을 지휘하는 팀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박두철 상사를 제지했습니다. 박두철 상사, 언행에 주의하도록. 지금 상사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장성이자 국방정책 명예자문위원이신 이해란 장군님이시다.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고함을 치는 것이냐? 자, 장군님이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장군님이시라고요? 박두철 상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그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던 자신이 온갖 막말로 모욕했던 그 아주머니가 하늘 같은 별을 단 장군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구 앞에서 감히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감찰팀은 박두철 상사의 평소 행실에 대한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이미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그는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병사들의 부모님이 면회를 왔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례하게 굴었던 사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준 일병에게 가해진 가혹행위의 증거들도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박두철 상사가 자신의 사무실로 김민준 일병을 따로 불러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야간에 잠을 재우지 않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그에게 당했던 병사들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박두철 상사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조사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박두철 상사의 만행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뿌리 뽑히고 다시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해당 부대의 연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이해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군님, 부대 관리 소홀로 인해 장군님과 김민준 일병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두철 상사에 대해서는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저희 부대 모든 장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연대장의 사과를 묵묵히 들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대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두철 상사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닐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야. 병사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휘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심해 주기 바라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군 전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두철 상사가 감찰 수사관에게 이끌려 이해란 장군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면회실에서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완전히 풀이 죽어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란 장군의 어깨에 빛나는 무궁화 계급 장예비역 신분임을 나타내는 을 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장군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제가 눈이 삐어서 장군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님. 박두철 상사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해란 장군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두철 상사, 그대가 어제 면회실에서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군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의 어머니였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대는 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대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그 군복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과연 알고는 있는 것인가? 박두철 상사는 이해란 장군의 질책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잘못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고 그에 따른 처벌은 군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라는 것이다. 다시는 그대와 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이해란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박두철 상사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두철 상사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군 교도소 수감이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위 사실과 징계 결과는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정군에 공지되었고 이는 모든 장병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병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갑질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 김민준 일병은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안전하게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받게 되었죠. 병원에서 엄마 이해란 장군과 재회한 김민준 일병은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아들을 이해란 장군은 그저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엄마의 품이 아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란 장군의 눈가에도 조용히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부조리한 간부를 처벌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내 부조리 및 인권 침해, 살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장병 인권 보호 강화,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 근절,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죠. 각 부대에서는 지휘관 주관으로 특별 인성 교육이 실시되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해란 장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예비역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혜로운 대처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특히 아들 김민준 일병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김민준 일병은 이후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으며 엄마처럼 정의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해란 여사는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 민준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따뜻한 집밥을 해주며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죠.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그리고 불의가 아닌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커다란 파장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또 다른 이해란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군복이나 높은 계급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과 옳은 일을 행하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그녀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아들 김민준의 가슴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